자, 인천 공경단에서 그 행정법 총론, 소방행정법 총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성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쭉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행정기본법이 몇 년 전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기본법하고 행정 그다음에 절차법을 반영을 하고 최근에 있던 동향, 문제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 이제 좀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국 봉투 모의고사를 좀 시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이 이제 소방행정법 총론 전국 봉투 모의고사 1회 그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은 이제 불문법이죠. 불문법.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불문법인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다른 말로 조리라고도 합니다. 조리.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오로지 성문법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문법상의 원리인 관습법이나 판례법, 그리고 조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음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조리예요, 조리. 그동안엔 불문법이어서 뭐 명문의 규정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특히 이제 비례 원칙 있죠,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은 우리 헌법 37조 2항의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로 봅니다, 기본 원리로. 기억번호에 맞는 지문이죠. 평등의 원칙도 우리 헌법 11조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그와 관련해서 그 자기 구속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의 원칙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신뢰 원칙에서도 끌어내기도 하는데, 다수 견해는 평등의 원칙에서 끊어내요. 평등의 원칙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례는 기본적으로 적법해야 돼요. 적법. 그래서 니은번은 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오게 되시면 이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임용 결격 사유.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게 되면 임용 결격 사유가 쭉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깜딱 그걸 알지 못하고 임용시켰다가 뒤늦게 이제 발견하고 나서 요걸 취소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제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그게 취소라는 말로 무조건 단정지면 안 돼요. 그 취소의 의미가 철회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무효인데 취소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요,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임용을 한 뒤에 그 결격 사유를 알게 됐을 때 그 하자를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로 봐요. 무효 사유로. 따라서 이 취소는 굳이 이야기하면 용어는 취소 썼지만 무효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효를. 그래서 이제 요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신뢰 원칙 있죠. 신뢰 원칙. 요 신의칙은 취소 사유일 때만 적용되지 무효의 사유일 때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을번이 되겠어요. 리을번이. 우리 행정기본법에 그동안에는 규정이 없었던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그 불문법에 관한 조문들이 쭉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에 비례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에 관한 조문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 자기 구속의 법리에 관한 조문들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을번을 잘 챙기셔야 돼요. 리을번을.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법 그 총론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시험에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법치주의의 세 가지 요소로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법률 유보 원칙이 있는데,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는
성문법적의 법적인 근거 조문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들, 아주 중요한 것들은 행정부한테 입법을 맡기면 안 돼요. 그럼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되지,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없어요. 위임할 수 없어. 최근에 이거 2번에 1번 지문 같은 지문들이 기출 지문에 몇 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데, 국회가 이렇게 형식적 법률 있잖아요. 법규 명령이 아니라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화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 것. 두 번째,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민들하고 밀접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세 번째, 상충하는 이익사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은 더 증대가 되죠. 증대. 이거 만약 완화된다면 틀려요. 증대된다. 맞는 말이고. 대법원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두는데 다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줍니다.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좌 기관을 꼭 두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유급이란 말이에요. 유급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주는 건데, 이건 전부 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야. 국가 예산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거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비록 지방의원이라더라도 키워드는 유급이죠. 유급. 자, 이것은 이제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되고 법률로 정해야 돼. 법률로 맞는 말이죠. 그다음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공용환권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마지막으로 관리 처분 계획이 있는데, 요 사업 시행 인가의 주체가 조합이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 정족수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규 명령에 맡기면 되겠지만은, 여기 핵심 키워드는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동의적 정족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격도 달라요.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는 그건 인가. 그렇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건 특허입니다. 특허. 토지 등 소유자가 한 거니까 이건 본질적이고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자, 다수에 따르면 여러분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이냐.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행정지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 이제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다. 행위시법주의가. 근데 법령이 개정돼서 유리하게 개정될 수도 있고 또 불리하게 개정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이 금지됩니다. 금지. 근데 모든 소급입법이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거예요. 진정소급입법이. 뭐가 진정소급입법이고 뭐가 부진정소급입법이냐. 그 기준점은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야. 그러니까 공포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법률이 공포돼서 시행되면 그 이후의 사실에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 시행되기 전에 사실에 적용됐는데 문제는 시행되기 전에 완성된 거냐, 아니면 시행 시점에도 계속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진정소위법과 부진정소위법이 구별돼요. 그럴 때 진정소위법은 이미 완성돼서 굳어진 것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소급을 하면 안 된다. 소급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진정소위법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5.18 광주 민주운동 사건이라든지 친일 반민정의자 차장 기소에 관한 법률처럼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사익을 희생시켜서라도 진정소위법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그래서 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근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한 건데, 아무리 공익을 위한 거 하더라도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하게 되면 부진정소위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지문 오면 여기 지금 완성이잖아, 완성.
진행 중이냐 완성이냐. 완성이니까 이거는 진정소위법이에요. 진정. 근데 거기다 유리한 게 아니라 지금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그다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가 틀렸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가 있으니까. 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예전보다 세율이 인상됐으니까 불리하게 바뀌었대요. 불리하게. 근데 문제는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이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요 1년 사이에 중간에 이제 세율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종전에 가벼운 세율, 그 뒤에는 무거운 세율을 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부진정 소위법이 적용된 이에 해당된단 말이야. 부진정 소위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허용이. 근데 뭐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에 대해 위법하다 하면 마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그 다음에 행정법령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날짜가 돼 있지만은 별도로 정해놓지 않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근데 이제 요 공포 날짜를 계산할 때 원래 공포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 기간의 말일이 뭐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자, 그 말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말일로 끝나게 돼, 말일로.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은 행정기본법에 법령에 적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수업 시간에 제가 오늘 강조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시점인데 오늘이 소방 간부시험이 시행된 날짜인데, 거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기간 계산에 관한 행정기본법 조문들 반드시 여러분 챙기셔야 됩니다. 4번.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여러분 행위 시보다도 불리하게 개정된, 불리하게. 개정법에 또 경과 규정이 있다면 경과 규정 들어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어요. 만약에 유리하게 개정됐으면은 반드시 유리하게 개정된 변경된 법을 적용하라고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는 유리한 게 아니라 뭐죠? 불리한 거잖아, 불리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정된 법보다는 종래 행시법을 적용한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을 차는 건데 우리 행정입법에는 이제 크게 보면 법규명령하고 이제 행정규칙이 있는데 특히 이제 1번 지문 같으면은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란 말이야. 주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니까 기본적으로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법규명령 형태의 대통령령이 아니라 불령으로 규정, 불령으로.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오고 불령으로 오면 행정규칙으로 오는데 이게 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죠.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명령을 따랐냐 안 따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규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얘를 따랐다 해서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니까 이건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 중요한 거는 청소년법 시행령에 따른 법규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규명령이지만 정액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최고 한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한대로 풀어온 건 아니고 법규명령이라 했으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법이 있고 모법이 이제 수권법률이고 시행령은 이제 하위 법규명령인데 원래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게 되면 그 위반된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위반되는 여지가 명백하지가 않아요. 명백하지가. 함부로 위반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도 웬만하면 모법 위치에 맞추어서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야. 그래서 그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함부로 모법에 위반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그 다른 규정과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조금이라도 모법에 합치된다 해석이 가능하면 그때는 모법에 위반된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4번 치과 의사의 시험 실시라는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이다. 이 말은 행정부작위가 아니라 행정부작위가
만약 행정부작이라면 항고소송 일종인 부작입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행정입법 부작이야. 행정입법 부작이. 우리 판례는 행정입법 부작에 대해서는 부작입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별도로 헌법소원이나 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점이죠. 이게. 부작입법 확인소송은 없죠.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인허가 의제제도. 인허가 의제제도인데, 인허가 의제의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부분 인허가 의제죠. 부분 인허가 의제.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 기관이 있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기관이 있는데, 원래는 서로 다른 기관이 주된 인허가에 관한 심사 권한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심사 권한이 따로따로 있는데,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게 되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기관에는 갈 필요가 없고 주된 인허가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해서 주된 인허가 기관이 관련 인허가 기관까지 다 심사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인정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집중이 발생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집중될 거냐에 관련해서 우리는 절차 집중설이야. 절차 절차집중설. 여기 오른 거 보게 되면 자, 보통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도 모든 부분에 다 빠짐없이 협의가 될 필요는 없고 먼저 일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게 돼요. 선승인 후에 협의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관련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서 발견되게 되면 그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 등의 절차는 따로 걸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이게 절차 집중설이야. 절차 집중설.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자, 주된 인허가 하기 전에 의제되는 중요한 게 여기 모든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 다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인허가에 의해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된 인허가의 관련 조문에서 자, 이런 조문들이 의제된다라고 규정이 있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효력이. 만약에 주된 인허가 사업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질문이죠. 틀린 질문이. 4번에 주된 인허가 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를 제시해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주된 인허가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 여부를 다투려는 자도 다투이는 것은 주된 인허가 거부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에 대해서는 쟁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부분 인허가 제도의 경우에는 그때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다투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6번 오게 되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고 이제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는 허가고요.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야, 특허.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허가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만약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그럼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됐으면은 운전면허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회복이.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 운전행위인데 우리 판결에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소급표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했었던 운전도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지금 판결의 소급표에 관련된 문제로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맞는 지문이. 2번에 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 체열조사 피를 뽑은 거예요. 피를. 그 과정에서 이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영장 제시도 있어야 되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그 조사는 위법한 거죠. 위법한 근거를 결과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죠. 당연히. 자, 3번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이거는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양도 양수라는 기본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인가가 있어야지만이 양도 양수 효과가 생겨요. 또 인가를 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는 하자가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데 항상 이게 취소란 말이 나오면 이게 취소인지 철회인지가 문제되는데 얘는 철회겠죠, 철회. 네. 처음에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발적인 사적인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는 침입적 행정이가 아니라 수익적 행정이니까 결국 수익적 행정의 철회 문제죠. 항상 수익적 행정이 처리한다든지 수익적 행정이 취소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익형량이야. 이익형량. 취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사익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교통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조되는 게 맞죠. 강조돼야 되는 건 아니다 하니까 4번이 틀린 집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의 지금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지적 승인만 있었어요. 지적 승인만.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지적 승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실시되고 그리고 그 토지가 자연 공로로 이용된 적이 있어야 돼 있어. 실시도 안 되고 이용된 적도 없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지적 승인만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건 행정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우리가 이제 일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행정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특히 도로나 공원과 같이 공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태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지적 승인 정도만 가지고는 행정재산이 본다고 보기 어려워요. 일부 틀린 점이죠. 틀린 점은. 자,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이라는 건 이제 세금하고 좀 달리 세금은 이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걷어들인 게 이제 조세인 것 반면에 개발 부담금이죠. 부담금. 원래 부담금이라는 거는 동질성 있는 집단에 대해서 그 동일성 있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걷어들이는 건데 그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도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책적 목적으로 부담금을 걷어들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일종의 일반적 기준에서 부과되는 한편으로 개발부담금도 조세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조세하고 다르지만 우리 판례가 조세적 성격도 있어서 실질적 조세로 봐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는 단어는 허가라도 있다 하더라도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인가는 우리가 이제 사법상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은 그 원래부터 허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가가. 그래서 그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4번에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정기관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여기는 지금 공무원연금 관계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받아왔던 퇴직연금의 일부를 못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법률에 의해서 일부 금액의 지급 정지가 되어버린 거죠. 처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한 거죠.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는 법에서 이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는 건데 여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어요. 종전부터 우리 행정절차법 40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기본법 34조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해서도 조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인데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은요. 그 사업자 등록에 말소돼 있다 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직권 말소에 의해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처분 관련해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말소는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지적공부 있죠.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나 뭐 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직권 말소는 그건 처분입니다. 자,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그러니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일어난 거죠. 이때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까지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양수인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자, 주장 키워드가 명의변경 신고죠. 명의변경. 명의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서도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틀렸네요. 이번이. 3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히 이제 키워드가 회원이야, 회원.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처음부터 회원 모집할 때는 일정 숫자만 여러분 회원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만 좀 편하게 골프 예약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따라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건축 신고의 경우에 원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지만 건축 신고에도 일정한 분위기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판례가 변경되고 있지만 그건 따질 필요 없죠.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검토 결과에 통보 수령에는 처분이죠. 처분.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기간에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네요. 효력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고 수리 대상 행위 자체가 없죠. 적어도 수리의 유효 여부를 따지기 전에서 수리의 대상인 수리의 대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수리를 해봤자 이거는 당연 무효죠.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번이 틀렸는데,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아무리 이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수리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연 무효가. 2번이 맞아요. 잠깐 보시면 보통 이게 이제 명의변경 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신고를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를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9번 오게 되면 자,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인데,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소송 요건의 문제가 있고 이제 처분 절차를 준수했냐의 문제인데, 원래 우리 적법 요건에 주체 형식 절차적 요건이 있어요. 자, 요 절차 요건은 소송 요건 단계에서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소송 요건은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소외 이익, 제소 기간, 행정 심판 전취지, 관할, 피고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의 문제이고, 절차 준수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입니다. 본안에.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제입니다. 자, 신청인들이 이제 신청에 앞서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 요청만 한 건데, 적어도 신청이라는 거는 처분을 구하는 거예요. 처분은 구하는 신청은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면, 확정적인 의사표시. 단순히 검토 요청을 한 것만 가지고는 이건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이제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불이익처분이죠. 불이익처분. 이 불이익처분이고 산업기능요원의 취소처분일 때는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우리 행정법의 핵심적인 게 침입적 처분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별도의 생략 사유가 있으면 그걸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근데 문제는 그 생략 사유는 자, 국가 공공질서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든지, 또는 이제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자격이 있었던 사실이 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서 굳이 상대방한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경우라든지, 또 성질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 불필요하거나 명백히 불가능할 때는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략 사유는 더 넓히면 안 돼요. 넓히면. 근데 여기는 지금 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서가 반송됐다든지 또는 처음에 상대방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런 절차 사유는 생략서에 해당되잖아. 생략서에. 이럴 때는 절차 거치고 침해적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생략해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됐으니까 4번이 틀린 집니다. 4번이.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효력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있어요. 그게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이죠, 명령.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규칙들은 그 법규 명령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죠. 그렇지만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는 통상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규칙 형식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고시는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고시. 특히 2번 지부는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데, 비록 이게 이제 행정규칙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고, 다만 위치만 이렇게 고시에 규정하고, 혼자서가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령보충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우리 법규 명령에는 위임명령도 있고 집행명령이 있어요. 이 집행명령이. 위임명령 원래 법률에 규정해야 될 거죠. 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권이 필요합니다. 수권이. 근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되는 입법사항을 규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수권이. 물론 이제 법규 명령이긴 하지만. 3번. 자,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법령을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자,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체된 거죠. 합리적인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게 아니라 합헌적인 부작위죠. 요 정도는 합리적인 기간의 지체는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가 없죠. 이 정도는 허용되는 거예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효력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있어요. 그게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이죠, 명령.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규칙들은 그 법규 명령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죠. 그렇지만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는 통상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규칙 형식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고시는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고시. 특히 2번 지부는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데, 비록 이게 이제 행정규칙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고, 다만 위치만 이렇게 고시에 규정하고, 혼자서가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령보충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우리 법규 명령에는 위임명령도 있고 집행명령이 있어요. 이 집행명령이. 위임명령 원래 법률에 규정해야 될 거죠. 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권이 필요합니다. 수권이. 근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되는 입법사항을 규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수권이. 물론 이제 법규 명령이긴 하지만. 3번. 자,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법령을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자,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체된 거죠. 합리적인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게 아니라 합헌적인 부작위죠. 요 정도는 합리적인 기간의 지체는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가 없죠. 이 정도는 허용되는 거예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이름이
이름이 이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 효력이 법률과 동일한 조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 긴급 명령이죠, 명령.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규칙들은 그 법규 명령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감사원 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죠. 그렇지만 감사원 규칙도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지 법규 명령이 아니라고 보진 않죠. 저 일본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시는 통상적으로 법규 명령 형식이 아니라 행정규칙 형식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고시는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고시. 특히 2번 지문은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데 비록 이게 이제 행정규칙 형식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고 다만 위치만 이렇게 고시에 규정하고 혼자서가 아니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게 되면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이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령보충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우리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도 있고 집행명령이 있어요. 집행명령이 위임명령 원래 법률에 규정해야 될 거죠. 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권이 필요합니다. 수권이. 근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계되는 입법사항을 규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권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수권이. 물론 이제 법규 명령이긴 하지만. 3번. 자, 상위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위 법령을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데, 자,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이 지체된 거죠. 합리적인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위헌적인 게 아니라 합헌적인 부작이죠. 요 정도는 합리적인 기간의 지체는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가 없죠. 이 정도는 허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야. 심지어 외국인도 일정하게 인정이 돼. 법적 형태와 관련해서 꼭 자연인만 말한 게 아니라 단체도 될 수도, 단체. 또 단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사단 재단도 포함돼요. 그리고 단체라면 설립 목적은 불문합니다. 맞는 지명이죠. 자, 지금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수사 의견서예요. 수사 의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은 비공개해야 된다. 비공개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수사 의견서라 하더라도 그 수사 의견서가 공개됐을 때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재 곤란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공개가 원칙이죠. 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 외국이나 외국기관부터 입수를 했는데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어요. 지금. 그러면은 입수한 정보가 비공개를 전제로 돼 있으니까 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원래 정보 공개가 원칙이니까 비공개를 하려고 하면 그 비공개에 해당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법적 근거가.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들렸죠? 4번에 교육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 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있잖아요. 얘는 문제 있는 규정이야. 상위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 유임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규정을 근거로 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위임의 근거도 없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법률 제9조 1호에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때 그 법률이라는 거는 상위 법령으로서부터 개별적 구체적 유임을 받은 법령이어야 돼.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의 근거에서는 정보 공개 거부를 하더라도 그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4번도 맞는 지명이죠. 자, 우리 행정 대집행, 우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체적 자기의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죠. 거기 대집행 절차 안에는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실행,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징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집행할 때는 대집행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은 필요한데 꼭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계고서 앞뒤 전후에 송달된 문서 전체를 통해서 특정되면 된 거다. 맞죠?
이번에 관계법령에 위반해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자 중지의무네. 중지의무. 중지의무. 부작위무죠.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의무입니다. 자기의무.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체적 자기의무가 꼭 법률에 의해서만 대체적 자기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무받은 법규명령 또는 법률에 의무받은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에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4번 대집행 계고도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 중에 하나인데 자 비상시나 절박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원래 철거명령하고 계고처분 별개지만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철거명령과 계고장을 한 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 장으로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틀린 거는 생략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14번은 여러분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제 가산금이 있고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금은 이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거고 가산세는 우리 세법상의 의무 있죠. 세법상의 신고 의무라든지 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하고는 별도로 부과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납세가 있어야지만 본세가 따로 있고 가산세가 따로 있다. 따로. 각각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할 때도 본세가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근거하고 가산세가 나온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돼. 구분해서. 맞죠?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수인의무,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문제는 특히 조심할 게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을 구별해야 돼. 옛날에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말고 나머지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필두로 해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빼 나머지 이행강제금은 전부 다 일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하기 때문에 이때 불복할 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틀린 거지,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이제 고유사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에는 자치사무도 있고 위임사무도 있는데 위임사무 안에는 또 단체임사무가 있고 기관임사무가 있다. 기관임사무가. 지자체도 때에 따라서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관임사무와 관련해서는 그건 국가사무니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여기 이제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반을 했었을 때도 이때는 지자체가 지자체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형벌, 즉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부과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그러나 과징금 부과할 때는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자, 이건 맞죠? 자, 1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확인의 이익인데 우리 민사소송에서는요. 자,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소송이 있다. 이행소송.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그 판결 가지고 집행력이 있으니까 소외이익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행소송을 제기할 것을 확인소송으로 두게 되면 확인소송만 가지고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작동해서 이익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무효 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이고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인소송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항고소송의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했을 때는 이런 별도의 보다 실효적인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사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서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2번. 자,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 등이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했을 때
동의를 거부했을 때 이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거. 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월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거고 대등한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제기됩니다. 자, 3번. 합의제 행정청일 때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공문도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나간다. 합의제 행정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명의로 나가는 거지 공정거래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다. 왜? 공정거래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유일하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의 피고에 관해서는 다른 합의제 행정청과 달리 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점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피고 적격 관련해서 위임이 있고 내부 위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있어. 대리가 위임은 이제 권한이 이전되는 거고 내부 위임은 위임과 달리 권한의 이전이 없죠. 그러니까 내부 위임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수임인 명의로 권한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위임인 명의로 권한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내부 수임기관이 혹시나 착오로 원처분청의 명의로 한 게 원래 적법인데 자기 명의로 했다. 그럼 이제 이건 잘못된 거지만은 국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뭐냐, 명의가 중요해요. 명의가. 그때는 명의자가 누구로 있기 때문에 내부 수임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부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피고가.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돼요. 3번이. 17번. 국가비상법에는 국가비상법 제2조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손해배상도 있고 국가비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여기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로지 영조물만 말한 게 아니라 자연공물도 포함해요. 자연공물도. 다만 여기 이제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이나 승강장, 도로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차량 신호기 다 포함됩니다. 이번에 이제 홍수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제방을 쌓을 때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맞춰서 제방을 쌓는단 말이야. 하천 제방을 쌓아서 자 계획 홍수위는 넘고 있어요. 계획 홍수위는. 근데 이제 문제는 하천이 구에 새로운 하천시설 설치할 때 자 계획 홍수위는 있는데 여유고를 확보 못했다. 그 여유고를 확보 못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도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여유고는 확보 못했지만 적어도 계획 홍수를 넘고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여유고를 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번에 틀린 거죠. 3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 원래는 이제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통상적으로 동의를 하겠지만 자 동의하지 아니할 때도 설치 관리자 말고 누구도 자 비용 부담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를.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국민들의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건 형태적 요소고 여러분 의지적 요소도 중요해요. 의지적 요소도. 도로가 제공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공용 개시가 있어야 돼요. 공용 개시가 없었다면 이들은 공공의 영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물이려면 형태적 요소하고 의지적 요소가 두 개가 다 자연 공물이 됐건 또는 인공 공물이 됐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용 개시가 없었으니까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중에 이제 신뢰 원칙인데 신뢰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선행 조치를 믿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부정행위가 없어야 되고 또 그걸 믿고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선행 조치하고 다른 별개 조치를 취한 거죠. 다만 선행 조치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끼치지 않다면 그때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뢰 원칙은 법치주의에서 끄집어내는데 우리 법치주의에는 법률 적합성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요. 그럼 법률 적합성하고 법적 안정성은 항상 법률 적합성이 위에 있는 거냐 아니면 대등하냐. 우리 판례는 대등하다고 봐. 무조건은 게 아니라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거기 신뢰 원칙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적합성 원칙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합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문 주사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익 경향을 한다. 이익 경향을. 이번에 이렇게 수익적 경쟁 차원의 하자가 키워드가 사실은폐. 사실은폐는 뭐죠?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를 운영할 수 없다. 맞네요. 3번은 이제 비과세 관행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면허세 근거 법령이 제정돼서 폐지될 때까지 사실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으면 알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다면 이때는 이제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4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의사표명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을 발령을 신청하도 유효기간을 뒀는데 그 유효기간 내까지 아무런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실효돼요. 실효. 이거 말고도 자 확약 후에 사정비용이 있게 되면 당연히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가 되죠. 실효가. 19번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행정 효력 안에도 이제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 그다음 불가쟁력, 불가변력, 뭐 강제력 쭉 있고 특히 선결 문제 관련해서는 공정력과 구속요건과 관련해서는 선결 문제, 불가쟁력 관련해서는 하자 승계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선행청이나 우인청이 동일한 목적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독립한 별개행위다.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과처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친일 반미족 행위자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배제 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빼놓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예견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는 선행의 구성에 미치지 않아서 하자 승계되는 꼴이 되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인데 원래는 하자 승계 안 되죠. 근데 그 경우에도 취소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면 무효사유라면 이거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되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요 서로 결합해서 자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별개의 효과죠. 별개.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하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자 승계를 부정하는 사례니까 2번 틀렸죠. 3번 도지사가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구역 내의 A시의 시장이 인사교류 소속 지방공무원 갑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봐요. 당연 무효로 봐요. 당연 무효로. 자, 물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한테 과실이네요. 과실로 오인하고 과세 처분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해요. 손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선결 문제 보거든요. 선결 문제. 이거는 지금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우리 선결 문제에서 효력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성 확인의 문제니까 곧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없다 하더라도 그냥 민사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결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이. 공법상 계약. 여러분 공법상 계약도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공법상 계약은 예전에 비권력 자격이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문설하라고 못 박아놓고 있어요. 자,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자, 자원해수시설이야. 그러니까 사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해수시설을 한 협의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상 계약. 계약이라 해서 다 사법상 계약 아니라 공법상 계약도 있고 또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처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2번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서울 춘천 간의 민간투자시설 사업자의 자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허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틀렸네요. 3번 자 과학기술기본법령상의 사업협약의 해지통보 이런 B2 BK21 이런 것들은 이름은 협약의 해지통보라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행정행위입니다. 대등작용이 아니라 권력작용이니까 틀린 점이 되죠. 4번 A광역시 시립합창단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의
제2척 신청에 대해서 A광역시 예술의 관장이 실기와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신청해서 제2촉을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야. 계약직 공무원. 따라서 이건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그래서 다 틀리고 정답은 1번이 맞게 됐습니다. 1번이. 21번. 우리 항고 소송에는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 재산권을 청구할 때에는 자, 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위헌 결정이 떨어져요. 위헌 결정이.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재산권 청구 인정한 판결에도 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의무를 가지는 소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처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점이. 이번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한 곳을 제기하는데 그 전에 관리처분 계획안은 이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돼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리을번 오게 되면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의제 근로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한 재유로금. 이건 정책성 자금이에요. 정책성 자금. 그 정책성 자금이 이미 법률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성 자금의 지급 거부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22번에 여러분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당사자 심판도 행정심판이지만 행정심판법에는 오로지 항고심판만 있어요. 항고심판만. 당사자 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다른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자, 우리가 있잖아요. 소송에서 피고 경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이. 그것과 구별할 게 피청구인 경정 있잖아요. 피청구인 경정은 신청 직권 다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 전에 자율적인 이제 일종의 분쟁 조정인데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요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수락을 해요. 수락을.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점이 되겠죠. 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고 고시했다고 공고 고시한 처분이 만약에 재결로서 취소 변경되면 처분한 행정청도 당초 방법과 똑같이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고 고시를. 옳은 거는 이게 4번이 되겠죠. 4번이. 23번 오시면은 이제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원래 이행강제금은 강제 집행으로서 목적이 제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시키는 게 목적이야. 만약에 관할행정청이 이행강제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 이게 주민소송의 대상이 돼요. 주민소송.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데 또 이행강제금 잘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과 같은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게 되면 자, 이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행정법 강조에 나온 거죠. 보통은 여러분 이제 과징금은 기본적 성격이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이고 제재적 성격인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바뀌어서 제재금으로서 기본적 성격에다가 부당이득 성격이 부과되어 있다고 봅니다. 3번에 가산세죠. 가산세는 일종의 세법상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야. 형벌이 아니니까 가산세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책임 족구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이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역시도 금전급 부분이니까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이라는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할 수가 있다.
다음에 양벌 규정 관련해서 일단 양벌 규정은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행위자 이외에 그 뒤에 숨어 있는 행위 효과의 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법인한테 행위자 이외에 뒤에 숨어 있는 법인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종업원이 잘못하게 되면 책임지도록 종업원의 책임에 종속돼 있었는데 지금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영업주가 지는 책임은 종업원에 종속된 게 아니라 행위자에 관해서 관리범독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야.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업원에 종속된다고 하는 게 틀린 점이야. 틀린 점이야.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금전을 부과하는 간접적 수단이죠. 간접적 수단. 문제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미 이행해버렸다. 이미 이행했으면은 설령 그게 시정명령에 정한 기간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이 된 거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또 속기 쉬운 게 이름이 이제 공공계약이야. 그러니까 지자체가 뭐 공사계약을 일반 사기업도 받겠다. 이 공공계약은 대등한 거 맞아요. 근데 깐따가면 공공계약이니까 이게 공법상 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쉽지만 사법상 계약. 사법상계약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적 자체하고 계약자 유치 등 사법연락 그대로 줘야 되거든요. 4번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 4번 아까 인허가 의제에 관한 문제 풀어봤는데 원래 인허가 통상적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 의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쟁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된 인허가 거부사유나 의제되는 쪽의 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허가의 타법상 인허가 의제됐을 때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의제된 인허가잖아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하고 동일한 조류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틀렸고 또 여기는 그냥 인허가 아니라 부분 인허가. 통상적인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다투겠지만은 부분 인허가가 의제될 때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도 허용이 돼요. 허용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집이에요. 4번이. 25번 오게 되면 이제 갑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외적 허가죠. 예외적 허가니까 재량이네요. 재량이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효과 제한적 부과를 붙일 수가 있죠. 관할 행정청이 을에게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 을이 갑에게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을 붙였는데 기부채납은 여러분 부담이죠. 부담이니까 부관 중에서도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를 다투지 않고 독립성 있는 부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옳은 거죠. 옳은 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니까 예외적 허가여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틀렸죠. 2번 갑이 부담이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관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고 이행도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정한 기부채납 기간이 경과했는데 그런데 주된 행정행위하고 부담은 별개잖아. 별개. 부담은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담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틀렸죠. 또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건인데 이게 이제 결국 부담이라는 부관이죠. 부관. 부담인 부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사법상 이행행위는 별개야. 사법상 이행행위는 별도의 민법의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의 기부채납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토지의 증여와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유효. 4번에 건축허가 자체는 즉 주된 행정의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입법 사유가 있을 때 이거는 독립성이 있으니까 진정 일부 취소 인정이 돼요. 기부채납 조건은 건축허가 전체에 대해 수정을 제할 필요는 없고 무엇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서 기부채납만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관과 관련된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사법상 행위는 별개입니다. 별개. 나름대로 쌤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게 이제 1회 봉투 모의고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3월
8일까지 종합적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험은 종합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기나마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회 전국 봉투모의고사 소방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